공기업 자기소개서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의 직업기초 능력 10가지를 기반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잠깐만 봅시다.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필기 시험을 직업기초 능력 NCS라고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은 이 NCS가 필기에도 있지만 자기소개서에도 면접에도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에서는 내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코레일에서는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중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경험 써라 하니까 경험만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경험 속에는 여러분들이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중에 무엇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험을 쓰라고 하는데 그 경험은 대다수의 질문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봅니다. 즉 문제 해결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오시든지 대인관계 능력을 갖고 오시든지 정보 능력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단 코레일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를 쓴다라고 할 때는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항목이구나를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기초 능력 나머지 9가지 중에 어떤 것을 더해갖고 가서 이 부분을 작성할 건지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왜냐면 어차피 코레일은 자기소개서를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쓸 수 있는데 면접장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질문을 들어오게 그렇게 판을 만들려고 한다면 문제 해결 능력 기반에 난 여기다 의사소통을 입혔습니다. 대인관계를 입혔습니다. 라고 써주는 게 면접 때도 좋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코레일만 쓸 거 아니잖아요. 다른 공공기관도 쓸 거니까 그때 에도 좀 적용할 수 있게 미리 연습을 해놓자.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공공기관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문제 해결 능력 플러스 알파의 무엇을 갖고 갈 것인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레일의 항목들 그리고 특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간략하게 전체 항목을 좀 볼게요. 총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그런 노력을 하게 된 계기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저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본인의 역할이나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팀을 위해 자발적으로 여기 밑줄을 좀 그어볼까요? 팀을 위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했는지 역시 희생이 되겠죠. 봉사.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만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서술하고 그랬던 경험에 대해 서술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 다 무엇이다? 문제 해결 능력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걸 갖고 들어올까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네 번째입니다. 직무를 물어보네요. 지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원자의 전문성 장점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노력했는지와 그걸 코레일 기업 방안까지 연결해서 작성하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에 대한 소개 질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 키워드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하나씩 좀 알아볼 텐데요. 이제 1번 항목이 아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약간 서비스 마인드 이런 부분에 체크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항상 지원 동기. 그렇죠. 예, 이런 걸 많이 물어봤는데 좀 의외예요. 네, 의외입니다. 왜 그걸 4번으로 뺐을까요? 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량을 묻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이니까 대인관계 능력 중 하나의 기술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의 어떤 자기개발 능력으로도 좀 서술할 수 있을 것 같겠죠. 다음은 그런 노력을 하게 된 계기인데요. 단순한 일회성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꾸준하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밝혀주면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냐? 바로 성장 과정의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작성 형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가치관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남을 왜 도와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런 근간으로 내용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성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식으로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제시해 주세요. 그 이유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치관을 갖게 된 여러분들의 배경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영향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행동했던 것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선 또 고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만 쓰기 아깝다? 그럼 여러 가지 풀어 써주세요. 학교 다닐 땐 뭐를 했고요. 아르바이트엔 뭐를 했고요. 등등. 나 이렇게 남을 배려하기 위해 무엇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문제 해결 방식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 개가 있으신 분들은 나열해 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봉사활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간헐적이지만 조금 규칙적인 원칙. 무슨 말이냐? 나는 뭐 과제를 맨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과제할 때라든지 이런 때 항상 팀원들을 배려해. 내가 조금 더 희생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번에다가 여러분들이 물론 아르바이트나 인턴 얘기 써도 되는데 남을 돕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서술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엔 너무 소재에 힘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볍게 쓸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친구들 좀 배려했던 그런 사례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한번 그 구조와 그 다음에 이런 소재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치관에 대한 어떤 정립이 좀 필요한 항목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인데요. 앞서서 팀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1번과 좀 비슷하긴 한데 맞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네. 내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란 전제가 있어요. 네, 사실 이게 내 존재를 좀 뿜뿜하면서 써야 되는데 존재를 네. 좀 숨겨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존재를 좀 숨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너무 감추거나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n분의 1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썼다라고 쓰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나는 내 몫을 최선을 다했고 뭐 저 친구는 저 친구의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써주셔도 되니까 너무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몰되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항목은 역시 대인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조직 이해 능력으로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코레일에 들어가셔서 하시게 될 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사회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소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 이건 나 혼자 문제 해결했던 소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시면서 팀 프로젝트 했던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팀 프로젝트에서 문제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셋이 오늘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 셋이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두 분이 저를 끌고 가려고 어떻게 했다? 라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저희 셋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자원이 부족해요. 등등 이렇게 우리의 팀원이 일을 해결해야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갈등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생각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n분의 1로 배분을 했고 나는 내 몫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학교에서 하신 팀 프로젝트 그 다음에 바깥에서 하신 게 있어요. 그럼 공모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인턴 근데 인턴에선 여러분들이 과제를 받은 게 별로 없을 거고요. 아르바이트는 여러분들이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앞사람과 뒷사람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범위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앞에 사람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처리해주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소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팀 프로젝트, 외부에서의 공모전 아니면 여러분들 판매 서비스 아르바이트 할 때 파트타이머로서 했던 그런 소재들을 생각해 주셔서 갈등 상황 해결 n분의 1 어떤 걸 하실 것인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시는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경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일 앞부분에 배운 점, 주제를 써주시는 겁니다. 즉 나는 이 팀 플레이를 하면서 내가 먼저 이렇게 배려하면서 어떤 점을 배우게 됐는지를 제일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장시켜 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가 팀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자원이 없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였으면 어떻게 n분의 1을 했고 어떻게 팀원들을 도왔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포터였으면 내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일을 열심히 했는지 등등 여기가 제일 서술이 많이 필요한 단계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결국에 해피한 상황을 그 다음에 성공한 상황을 작성해 주셔야 되니까 여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긍정적인 값을 써주시고 첫 번째 배운 점, 두 번째 어떤 문제, 세 번째 행동, 네 번째 그 결과라고 작성해 주시면 글자 수에 딱 맞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항목들 문항이 좀 콕 집어서 튀는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소재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3번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네. 능력이 무엇이었으라고 좀 상대를 만족시켰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고 했거든요.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무 영업직 같은 경우에 진짜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인 거고요. 왜냐하면 사무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만나게 되니까 네.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어떤 의사소통 대인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기술직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과 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의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범위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을 체크하는 것일 겁니다. 의사소통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자기소개서 하기 초반에 하기 전에 문제 해결 능력 플러스 알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요 데이터로서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부분은 처세가 되게 좋아가지고 어떤 스킬을 바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즉 여기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중에 문제 해결 능력 빼고의 나머지 9가지 중에 나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소재를 좀 찾는데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만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재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9가지 역량을 보시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갖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1대1이 됐건 아니면은 뭐 다대1이 됐건 다대다가 됐건 어떤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나머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어떤 걸 갖고 왔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건 이제 아르바이트가 되겠죠.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에서 그냥 손님들 상대만 잘한다라고 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뭐 내가 몇 명 정도는 대응해야 된다. 조금 더 좋은 건 뭐예요? 뭐 그래도 내가 뭐 매출은 뭐 어느 정도 해야만 됐었다라고 조금은 정량적으로 제시를 해줄 수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썼다라고 방법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좋고요. 만약에 아르바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서는 어떤 성과를 좀 제시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하시면서 부원 모집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축제하면 부스 열어가지고 사람들 모집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3번에다가는 아무래도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 내가 누군가를 설득했고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은 추상적으로 접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소재에서 좀 갖고 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구조도 역시 첫 번째는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상대방 만족을 위해서는 어떤 스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무엇인가 배웠다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제시해 주시고요. 역시 2번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나는 그 중에 어떤 스킬을 활용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배운 점, 그 다음에 상황 문제, 해결, 마지막에 결과값 이렇게 2번과 똑같이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람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저희 동생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기 너무 달라서요. 네. 네, 갈등 사항이 항상 많은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가족 얘기를 쓸 수는 없겠죠? 가족 얘기를 쓴다. 가장 굉장히 어려워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어차피 코레일은 자기소개서 안 보거든요. 저는 너무 소재가 없다라고 하는 분은 가족 소재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면접장 가실 때는 플러스 하나로 갖고 가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항목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가장 기본 항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직무 역량, 입사 후 포부 함께 묶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보면요. 1번과 2번과 3번 다 여러분들이 그 해당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제시해 주시는 건데 가급적이면은 소재 하나씩 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4번에는 이제 한번 내가 여태까지 준비한 거 다 써보자 라는 차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시간이 없을 때 이 4번만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번, 2번, 3번은 좀 디테일하게 써 있을 수 있으니까. 즉 여러분들이 사무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문제도 해결하면서 하셨던 다양한 일들 있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직 분들도 같은 경우에도 지식 쌓았죠, 기술 쌓았죠. 이런 것들을 조금 나열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선택할까? 여러분들 직무기술서 보시면 필요 지식, 그 다음에 필요 기술, 그 다음에 필요 태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관련해서 아, 요런 건 내가 요런 소재에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소재가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많은 소재와 직무기술서에서 보셨을 때 매칭시킬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추려내서 한 대여섯 개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 써 있는 세 가지를 포함하셔도 좋고요. 그걸 제외하셔도 좋습니다. 즉 저는 여기 4번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디테일하게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좀 나열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를 조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입사 후 포부였잖아요. 근데 입사 후 포부를 마지막에 쓰지 마시고 이 입사 후 포부를 가장 앞으로 좀 끌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가 입사 후 포부예요. 네, 코레일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뭐 코레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건지가 입사 후 포부니까 저는 어떻게 코레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와 같이 입사 후 포부를 먼저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조를 제가 조금 비틀게요.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 작성하시면은 조금 내용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글자 수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먼저 두 갈식으로 입사 후 포부를 빼자. 그 다음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1번, 2번, 3번에 들어있는 내용 플러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원서에 써있는 그 내용까지 다 더해서 최대한 넣을 수 있을 만큼 두 갈식으로 무엇을 했고 뭘 배웠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배웠고 이런 식의 나열 방식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레일 공채 지원자분들 당장 오늘부터 접습니다. 네.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서류 접수 기간이 짧습니다. 아까 말씀 잘해주셨어요. 18시가 아니라 14시에 마감이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빨리 작성해 놓으시고 코레일은 NCS에서 승부가 나니까 NCS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